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모든 차에 대해서, 즉 완성차겠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사실 대선 기간에 25% 관세를 예고했었는데 좀 전에는 유연성을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여지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장이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다니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곧바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상호관세 속보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상호관세 속보는 아직 안 나오고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상호관세는 4월 1일이니까 그래서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사실 그 대내적으로 굉장히 앞뒤가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내부에서 산불 문제가 워낙 되고요. 또 나라 밖에서는 자동차 관세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좀 방송이 좀 무겁습니다. 자동차 관세 문제는 사실 상호 관세에 뒷전에 해야 됩니다. 저도 그 KF에서 과거 그 부총리를 하셨던 권혁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관세를 연구할 때 북미 제도과장이었었는데요. 사실 그 품목별 관세는 상호 관세 뒷전에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 지령이 정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침이 심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자동차 관세가 예고일보다 앞당겼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 관세 문제는 상호 관세일보다 늦게 된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자동차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관세율도 유연성을 부과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그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그 빅테크 업종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예정일보다 앞당겨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발언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증시에서는. 그래서 트럼프의 거짓말 문제가 미 증시의 사실 최대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세 명령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의 거짓말 문제 이게 증시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 또 시청자분도 아마 이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트럼프의 거짓말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과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쪽 기대가 많은데요. 원래 유연성, flexibility라는 표현은 잘못되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말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에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flexibility는 잘못되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이렇게 언어의 코노테이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4월 2일 상호 관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미 증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계속해서 문서를 들고 서명을 할지 말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의 거짓말 통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식적으로 미국 사회에 충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미국 사회는 뭐 이미 충격이 됐죠. 사실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사회 지금 사회에 원래 미국 사회는 거짓말을 안 하는 정직한 사회로 많이 해외에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에서 거짓과 없애고 정직과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게 되는데요. 이게 트럼프의 집권 1기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해서 지금 집권 얘기는 더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스 신민은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집권 1기 때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3537건이다. 이건 제가 낸 게 아니라 사실 워싱턴 포스트에 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렇게 3만 건이 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리 간이 크다 하더라도 집권 4년 기간에 하루에 21건씩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이 이렇게 했다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자체가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해서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권 2기 때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거짓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팩트 체크에서 결정적 실수가 있습니다. 이게 13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나토의 공동 분담. 미국이 혜택이 없다. 미국도 혜택이 있었죠. 파나마 운영권이 중국이다. 중국이 아니고 파나마 자체죠. 그다음에 관세 부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슬슬 속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요. 오늘 밤에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미국 투자에 관계없이 사실 자동차 관세는 예적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국의 관세율은 0.79%입니다. 저희들이 한미 FTA 체결해서 밑바탕이 그려질 때 거의 0.79는 제로 관세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국이 트럼프가 4배나 높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명확한 통계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을 표적으로 붙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를 가짜 거짓말로 이렇게 가는 문제거든요.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지금은 거짓말하면 그대로 판명됩니다. 바로 판독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위원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위에 올라갈수록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밑에 사람들, 우리 어린애들, 자녀들한테 사실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든 사실을 부풀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부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위에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그동안 논의됐습니다. 이게 수정일법, 헌법 1법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이렇게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로 넣을 것이냐.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통치행위로 들 것이냐. 시청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치행위로 둬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을 측면에서 거짓말 전개가 집권 1기 때 3만 건이 넘는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활성화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머스크의 X를 통해서 작년 대선 과정에 여론조사를 했고 지금은 걷다 다 전부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라인 계층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서 국정운영하다 보니까 그 통로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같은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레드스임 문제입니다. 누가 지금 견제합니까? 3권을 전부 트럼프가 장악했죠. 하원 같은 거, 상원 같은 거 전부 레드스임 문제가 되니까 견제와 균형이 원칙이 깨져서 트럼프가 독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법으로 다자간 협상이라든가 이러한 사후적 감독기관 이런 쪽에서 할 것이냐. 지금 다자체제라든가 견제체들은 무너져 있죠. 그런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는 관행, 그것도 미국 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관행 때문에 사실 이렇게 트럼프가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행위가 정도가 벗어나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가짜 공포증이 되는 거고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펀더멘털이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사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백악관 브리핑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원님,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좌충수에 빠지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기는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흔들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본질적 문제가 마가지 않습니까? 마가도 실현 불가능하다. 그를 왜 미국에서 나올까? 마가는 미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의 구성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통합, 월드 모니터리 유니언이 되겠죠? 경제통합하고 두 번째는 월드 포리티컬 유니언 되고 세 번째는 월드 소셜 가치를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 W자가 월드로 하니까 마가 구성의 실현인 겁니다. 근데 사실 그의 본보기가 됐던 유럽 통합 구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럽 통합 구상은 20세기 초기 자유사상가에서 구상한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마가의 WMU, WPU, WSU는 모의 전초 기적이 있습니다. 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은 유로 마니터리 유니언 EMU가 나왔죠. 그리고 정치 통합에서 EP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ES 유로피언 소셜 유니언이 나온 거죠. 이 경로를 통해서 United States of Europe US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유럽 구성이죠. 근데 사실 마가 구상이 전 세계를 대상하는 게 거짓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통합도 아직 실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 구상이 집권 1기에는 여지없이 실패했고요. 이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세계로 한다고 한다면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유럽과 같은 지역적인 데서 통합을 하는 이것도 어려운데 세계를 대상하고 체제가 다른 중국과 러시아도 있는데 이 마가 구상이 될까? 측면에서 당신이 가장 주력하는 마가도 사실 그 거짓말 이러는 인증에서 그것도 거짓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의 과신을 위해서 방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담 중에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넥스트는 제약일 것이다. 또한 목재일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4월 2일에는 예고대로 관세를 부과할 건데 다시 한번 전체 국가, 즉 보편 관세 얘기도 슬쩍 나오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이 거짓말 때문에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정치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뭐 트럼프 지수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정치화되고 있죠. 트럼프 발언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가치라든가 가격 이론에 의해서 지금 시청자분이 각종 투자 이론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됐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정치화된 나머지 트럼프 인덱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화 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지수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속보가 가장 나와서 방송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다카토시 이토 일본 교수에 의해서 JRE 인덱스에서 창간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프로사이클리티, 순응성 갖고 있고 그다음에 쇼트닝, 단지기일 때는 지표의 유용성보다도 이런 사실 그 텍스 마이닝 기법에 의한 인덱스가 더 이렇게 뛰어납니다. 우리가 보면 이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TI 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냐면 친 트럼프 성향이다 하면 플러스 1점, 반 트럼프 성향 마이너스 1점, 토털리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지수에서 친 트럼프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종목이 올라가죠. 근데 어제 테슬라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유예를 두겠다 해서 어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13%인가 12%. 근데 오늘은 딱 해서 예전보다 앞당겨서 비가하니까 또 테슬라 주가가 5%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 증시가 정치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PER과 PBR, PSR, PPR 이 지표들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친 트럼프냐, 거기 다른 친이 아니냐에 따라서 유망 종목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도 전형적으로 미국 증시가 정치화된 일면이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인 테슬라라든가 코스피도 운명이 그야말로 부침, 약간의 부침이 아니라 크게 부침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증시에 정치화되는 거다. 그래서 거짓말이 풍청하면 증시까지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2일 날 예고된 상호 관세에 대한 유연성 이런 기대로 증시도 호황을 비치곤 했었는데요. 위원님, 대표적인 증시 정시화라고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자동차 관세율이 예정보다 앞당겨 행정명령으로 발동해서 기대를 못 하다 보니까 4월 2일 날 상호 관세 유연성 부과해서 그동안 펀더멘탈이 괜찮다, 위기는 기회다, 저가 매수해라 이렇게 했던 시각들이 전부 무너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상호 관세에서 보겠습니다. 상호 관세에서 예를 두지 않겠다. 아까 행정명령으로 우리 김행국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두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플렉시빌리티는 익스펙테이션이 아니라 거짓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사실 그동안 이 상호 관세 유연성을 들어서 위기는 기회다 해서 증시에서 아주 낙관적 기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예외적으로 두지는 않겠다. 이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국은 해방일이지만 다른 국가는 지옥의 날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만 따집니까? 단언해집니다. 근데 미국에 상장된 중국은 해외 글로벌 비중이 높거든요. 지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현가에 나오면 가장 오래된 강력한 법인을 상호관세에서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오래되고 폐기된 무역법이 122조입니다. 내용이 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관세법 330조입니다. 종합법역 1988년입니다. 미국의 경제권, 비상경제권입니다. 이것도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래서 유연성 부과에 따라서 기대를 해서 사실 저가 매수 강조하고 위기는 기회다 하는 시각이 상당 부분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책임질 것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거짓말하면 사실 자기가 책임을 지면 뭐 그게 이제 어제도 이렇게 그 트러스 얘기하면서 영국이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하는 게 책임지고 44는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관세, 재정적자 관세 부과에 전가시켜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아시아 통화에서 약달러를 추천하는 것도 결국 그 무역 적자를 아시아 국가에 전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 발행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전면으로 나와서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이전부터 한 달 전서부터 10년짜리를 초장기채로 리스케링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이게 나왔습니다. 결국 기존 국채라든가 이런 투자자들한테 100년짜리 영구채, 거의 영구채죠. 전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각국 중앙은행에 이렇게 모니터링하면 각국 중앙은행에 전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뭐든지 증시는 책임 원칙, 자기 책임 원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는 자기 책임 원칙이 있어야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안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세계경제라든가 증시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자기가 책임질 있으면 나는 국가에 전가시키면 어떠냐? 이게 근린국부가 시대인데요. 이웃 국가들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낙관론이 퇴조가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마가 몽상주의에 걸린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를 망친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트럼프의 이 거짓말, 어떻게 보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초보생이 나타날 수 있는 폐해일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이 부작용을 떠안을 것 같거든요. 네. 보시면 어떠세요? 좋지 않은 상황이 닥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사실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했냐. 트럼프는 이제는 정치 신출내기가 아니죠. 4년을 집권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세련된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진영들이 전부 베센트라든가 하는 사람이 신출내기지 않습니까? 즉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신출내기입니다. 이게 더 문제죠. 정책을. 그런 과정에서 오면 관세에 대한 영향도 신출내기들이 스텝진들이 보는 게 잘못돼 있죠. 영향이 적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말을 믿고 밀고 갑니다. 근데 세계 입장에서 어떠냐? 예측기관들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 성장률이라든가 또 페드 입장에서 미국의 성장률이라든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망상증에 걸려서 바이든 정부 때 잘해왔던 미국의 경제라든가 정치의 낙관론을 좀 점점 사라지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와도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는 자동차 관련해서 상호관세, 우리가 관세를 연구한 사람이면 상호관세보다 늦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앞당겨 있지 않습니까? 오는 과정에서 이 거짓말이 되는 이거에 의해서 많은 시사점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기서 금융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은행들이라든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또 무슨 보험회사에서 본지 사기,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풀려고 하는 세컨들이 이렇게 크레딧시 안에서 한국을 자금 안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보험의 그 GPA에 하던 이 본지 사건이 국제사회에서는 내가 한번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 시시하고 지금 하는데요. 감독계가 뭡니까? 지금 뭐냐? 세컨드리 마켓에서 한국 자금을 안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방송에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